수업 시작할 거예요. 챕터 2. 들어간 거 맞죠? 되고 있죠, 지금. 90. 오케이.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일단 우리가 한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전자 배치했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기본 법칙 기억나나요? 밑에서부터 쌓자, 싸움의 원리. 그다음에 빈자리에 가능한 한 들어가자. 그래서 혼투의 규칙, 또 한 오비탈엔 전자 최대 2개까지 넣자. 파울리 베타의 원리, 원칙을 이용해가지고 아마 저렇게 여러분들 전자 배치 1번부터 쭉 해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죠? 그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게 연습이 됐다고 하면, 여기 지금 몇 번까지 있죠? 30번. 그러면은 이 안에 크롬 망간이라든지 구리의 약간 좀 특이성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 전자 배치가 돼야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해져요. 이게 지금 뭐에 관한 얘기냐면 앞으로 주기율표의 경향성을 앞에서 배웠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이거 외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전자 배치 했던 내용을 가지고 적용만 한번 시켜보자고, 오늘 제대로 되는지.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가로 세로에 대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을 거예요. 가로줄이 의미하는 건 뭐였었죠? 주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그렇죠. 전자 껍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자 껍질, 즉 주양자수로 표현한다면 주양자수 N, L, ML, MS 있었잖아요. 그죠? 주양자수로 표현한다면 N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N수가 커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주양자수가 커지게 되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껍질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껍질수가 증가한다는 거는 핵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죠. 핵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거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게 그룹이라고 하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경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미리 나온 감이 있지만 주양자수만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게 또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전이원소 주황색 요거 빼고요. 이게 노란색인가요? 이거 빼고 요 전형원소 부분에 해당되는 애들이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예측해보자. 우리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주기율표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율표에서 아무거나 3주기 잡아보자. 3주기. 세 번째. 그럼 3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똑같은 건 뭐고 달라지는 거는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3주기라고 했으니까 같은 지점은 뭐예요? 껍질수는 통제돼 있어요. 같아요. 그런데 다른 거는 뭔가요?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 그랬죠? 그럼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거는 그 안에 뭐가 증가하는 거냐면 전자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핵전하량, 즉 양성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물론 전자 개수도 똑같이 증가해요. 그런데 양성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점점 전자 껍질은 통제돼 있고 양성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전자도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 근데 내가 안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고 있어. 어떻게 될까, 반경이? 그렇겠죠. 점점 적어질 거야. 적어지는데 그 적어지는 비율이 확 커지는 게 아니고 줄긴 줄지만요. 그 줄어드는 비율은요.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감소해요. 많이 줄어들지 못해. 왜 그럴까? 준다는 것은 원자 번호, 즉 양성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게 잡아당겨서 반경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줄어드는 경향이 감소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뭔가 반발력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 반발력은 뭘까? 전자의 개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 전자의 개수, 걔네들도 증가 같이 하잖아. 그죠? 걔네들의 반발력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율표의 어떤 경향성, 원자, 이온의 반경 같은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완성한 그 내용들이야. 크롬의 전자 배치 우리가 예측했을 때 이런 전자 배치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전자 배치는 4S1에 3D5의 실제 배치가 나왔고요. 구리 같은 경우도 4S1에 3D10의 전자 배치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쪽 반에서 물어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그러면은 훈트의 규칙과 관계가 있나요? 홀전자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라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훈트의 규칙이라는 거는 또 그게 약속이 있어. 뭐였지? 같은 오비탈 내에서야. 그죠? 같은 오비탈 내에서기 때문에 얘는 훈트의 규칙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마치 그것처럼 비슷하게 홀전자 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다른 오비탈에서는 안 되는데 S나 P 오비탈에서는 안 되는데 이게 D 오비탈하고 4S 오비탈에서만 가능한 그 이유가 뭘까? 내가 뭐라고 설명했었는데 요반에서 설명 안 했을 거예요. 그죠? 4S하고 3D 오비탈에서만 그게 가능한 이유가 어디 보자. 앞에서 좀 앞으로 많이 가야 돼요. 이게 앞으로 많이 가서 조금 보면 안 보는 것보단 보는 게 낫겠지. 그림이. 그죠? 오, 되게 많이 가네. 네. 여기서 4S하고 그 다음에 여기 3D 오비탈 그림상으로는 조금 그런데요. 4S하고 3D 오비탈의 에너지 갭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아요. 점프하는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들질 않아. 그래서 4S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3D 오비탈이 채워지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돼요.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이쪽으로 열어야겠다. 그게 시간 절약. 자,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얘기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구리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실제 오비탈. 여러분들 전자 배치를 하라고 만약에 문제 나오면 실제 배치를 좀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체외각 껍질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원자각 껍질 또는 체외각 껍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야? 그 안에 있는 전자 껍질의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은 어쨌든 다 채워질 거니까. 우리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을 얘기하려면 늘 체외각에 있는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채워져 있는 것만 볼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NS1 같은 경우에는 이게 1A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1A족이잖아요. 1A족이 어디예요? 주기율표 보면. 첫 번째 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 걔네들이야. 그럼 걔네들은 제일 바깥에 무조건 전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있는 애들은 공통점이 체외각의 전자 이렇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전자를 잃어서 몇 가의 양이온? 1가의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EA족이기 때문에 알칼리토 금속이라고 하는 거. 그죠? 주기율표를 여러분들 이제 직접 보세요. 그 주기율표 보면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세로 줄이야. 걔네들 알칼리토 금속이라고 하잖아. 그 걔네들의 공통점은 체외각의 전자가 2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어떻게 하려고 해? 2개를 잃으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2가의 양이온이 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3A는 여러분들 여기 족수 셀 때 몇 가 셀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주양자 수가 같잖아요. 그죠? 그럼 주양자 수 같은 애들은 다 더해줘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1족이라고 생각하고 얘하고 같은 족이라고 생각하면 오차가 생기는 거야. 굉장히 큰 오류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체외각이라고 해서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만 세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양자 수 같은 애들 NN이잖아. 그죠? 이게 만약에 이게 뭐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가면은 물론 얘는 세는 게 아니야. 같은 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주양자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전체 전자수를 세서 이거 지금 3A 즉 13족에 있어요. 3A족. 뭐뭐 있어요? 3A족에 있는 애들. 13번째 전형 원소에 있는 거. 알루미늄족이란 말이야. 그죠? 알루미늄족, 붕소족. 걔네들이 바깥에 전자가 3개 있어. 그럼 이런 애들 어쩌고 싶어 한다고요? 전자를 잃으려고 해요. 몇 개까지 잃을까? 이제 잃으려면 3개까지 잃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전자를 땡기는 애가 있어서 그 옆에 붙어 있을 경우 얘가 전자를 차라리 줘버리는 거야. 자기가 전자를 못 끌어당겨.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체외각 전자가 몇 개 있다고 세야 돼? 4개예요. 여기는 5개라고 세주는 거예요. 여기는 6개, 7개, 8개가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체외각의 전자가 7개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 전자를 주려고 해요? 얻으려고 해요? 예, 얻으려고 해요. 몇 개까지 얻으면은 이거 흉내를 낼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죠. 안정한 전자 배치를 쓰시오. 이온이 됐을 경우에.
즉 얘는 지금 현재 자기가 7개밖에 없는데 하나만 더 받으면 얘 흉내를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안정환 전자 배치를 쓰려면 NS2에 NP 6개가 되는 거야. 6개. 그러면 얘처럼 돼. 그 대신에 얘가 뭐가 될까?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전자 배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가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1, 2, 3, 4, 5, 6, 7, 8 중에서. 마지막? 여기? 오케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7개잖아. 2개, 5개 더해서 전자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개수 3은 뭐예요? 주양자수예요. 그러니까 3주기에 여러분이 얘 만나고 싶으면 저게 주소가 되는 거야. 우편번호 같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3주기에 17번째 자리로 가면 쟤가 있는 거야. CL이. 그리고 BR 같은 경우에는 몇 주기 몇 쪽이라고 봐야 돼. 예, 4주기 17쪽이니까 7A족이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서로 어떤 관계예요? 껍질 수는 몇 개 달라. 아, 1개 차이 난다. 그죠? 3개, 4개니까 1개 차이 나는. 그리고 공통점은 화학적 성질이 같아요. 왜 화학적 성질이 같아요? 같은 조기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화학적인 성질에 대해서 논의할 때 뭘 얘기하냐면 전자를 주고 받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 근데 얘가 전자를 주고 받는 개수가 같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다 같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전부 다 1가 마이너스가 되려고 하는 성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애들하고 1대1의 비율로 결합을 잘 한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얘기하는 결합에 관한 얘기예요. 특히 얘는 양이온이 되기 좋고 얘는 음이온이 되기 좋으니까 저렇게 이루어지는 애들은 무슨 결합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말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이온들끼리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라고 실제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블럭을 다 우리가 정해놨어. 블럭 정하고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 주기율표 어떤 공통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인데 1S, 2S 뭐 해서 쭉 7S까지 쭉 나와 있어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전부 다 SP, D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주양자수를 얘기해 주는 거라 그랬어.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전이 원소예요.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저 전이 원소에 있는 애들은 다른 요 전형 원소라고 하는 애들하고 좀 틀려. 뭐가 틀리냐면 다양한 산화수를 가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디오비탈 때문에 그래. 얘 같은 경우 우리 그랬잖아. 얘는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2 이렇게 정해놨잖아. 그죠? 얘는 뭐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잖아요. 물론 저쪽에 있는 비금속들도 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산화수가 좀 달라지는 경향은 있어. 근데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여기 전형 원소보다 얘가 좀 다양한 여러 가지 산화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산화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화학에서도 그렇고 4F나 5F 그 구역에 대해서는 크게 논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전자 배치를 하는 그 순서는 좀 외워놓으라 그랬어. 그죠? 얘는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중요한 얘기 많이 했었어. 지난 시간에 축태의 원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싸움이라든지. 자, 요거는 뭐냐면 반경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CL 반경이 있어요. 근데 저 CL하고 CL이 요 가운데 여기 핵이 있잖아. 그죠? 핵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전체 D라고 얘기하고 요 원자 반경을 우리가 2분의 D라고 생각을 해요. 얘도 마찬가지야. CC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C하고 CL하고의 그 반경도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반경들 여기서 나오는 반경의 합을 이제 우리가 뭐 얘네들의 전체 반경이다. 이온 반경이다. 아니면 또 분자 반경이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쪽에 CL 있잖아요. 그죠? CL하고 CL 분자를 만들지. 근데 저렇게 분자 결합을 하는 애들, 저렇게 분자가 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이온 결합은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온들끼리 결합을 못하면 또 나올 수 있는 결합이 뭐가 있다 그랬지? 그렇지. 공유라는 거야. 근데 이때 공유는 뭘 공유해야 될까요? 전자를 공유해가지고 얘가 인력이 작용해서 결합을 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쪽에 이제 CL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CLCL이에요. 그죠? 얘가 가지고 있었던 전자와 얘가 가지고 있었던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하나의 결합을 만드는데, 자, 이때 여기를 핵이라고 합시다. 핵에서부터 A, 핵에서부터 B. 이 거리는 과연 2분의 A 플러스 B일까요? 아니면 A와 B가 좀 다를까요? 그림으로 봐서는 좀 다르네요. 근데 왜 다를까? 어디가 그럼 더 반경이 조금 클까? 반지름이. A 쪽이 반지름이 클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우리가 공평하게 결합은 딱 한다고 하지만 이것들이 결합하면서 이 안에서 잡아당기는 인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요 길이보다는 이쪽 A에 해당되는 길이가 더 길어요. 딱 절반에 해당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원자 반경할 때 그래서 계산을 하라는 문제가 간혹 나온다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CL 전체의 반경을 알려줬는데 여기에 2분의 2, 뭐 A를 했다 예를 들면 하면 여기서 오차가 생겨요. 다르다는 얘기죠. 그야말로 그것 막 그 잡아당기고 있는 상호 간의 인력만큼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아까 내가 얘기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한번 일반화를 시켜야 돼. 저기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 여기 슬라이드 잘 보이죠? 네.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원자 반지름 얘기할 때 어디랑 어디를 먼저 비교해 볼까요? 족을 같은 족으로 먼저 비교해 볼까? 같은 족이라는 건 그룹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죠? 그룹으로 내려가서 반경이 어떻게 될까? 반경이 커져요. 같은 주기로 갈 때는 또 반경이 지금 크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3주기 봅시다. 186, 160, 143.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막 99까지 가. 그리고 비활성 기체는 얘기를 안 해요. 반경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내가 설명을 했었어. 다시 얘기하면 얘는 다 증가하죠?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증가하는 이유. 그렇죠.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주양자 수 번호가 커지는 거니까. 됐죠? 이해 가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가로줄로 이렇게 걸쳐 왔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저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 4주기에. 120, 4주기 저쪽 K. 227. 그다음에 197. 오케이. 그러면서 이렇게 쭉 한번 숫자를 보세요. 120, 116, 114 이런 식으로 원자 반경이 주기를 거쳐오면서 분명히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경이 감소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 핵전하량이 증가해서,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핵전하량이 증가할 때 모두 같이 증가해. 전자도 같이 증가해.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왜 핵전하량만 얘기를 해? 전자도 같이 증가하는데 걔 잡아당기는 생각만 왜 해? 전자의 반발력도 생각해야지.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질적으로 유효 핵 전하 전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의 반발력보다는 여기에서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즉 핵 전하량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유효 핵 전하는 증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핵도 증가하지만 전자도 증가한다. 하지만 얘네들이 서로 세임 딱 쥐워지지는 않아. 누가 더 주도권을 잡냐면 핵전하량이 더 주도권을 잡는 거야. 그래서 핵전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를 잡아당기는 인력이 커져서 상대적으로 원자 반경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줄어들다가 마지막에 여기 비금속쯤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살짝 올라가요. 왜 그럴까? 다 채워졌잖아, 전자가. 그치? 전자의 그 궤도 안에 모든 전자가 꽉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반발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살짝 반경이 커져요. 실제 수치로 봤을 때. 수치를 여러분들한테 주거나 요렇게 그래프로 줄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 같은 얘기야. 표현만 다르죠. 그러니까 요렇게 줄 경우에 여러분들이 저 부분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우린 전부 다 일반적인 식으로만 표현을 하면 돼. 그래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과나 공학이나.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일단 이게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내가 여기만 보고 있죠? 얘네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같은 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 변이를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럼 같은 족에서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있네. 요거 증가하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하나의 주기죠. 요렇게 된 거. 맞아요?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요 부분들이 하나의 주기야.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반경이 플로르로 뚝 떨어지고 나트륨에서 CL로 뚝 떨어지고 반경이 어떻게 되고 있다?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래프 주고 해석하라는 유형의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겠죠. 그죠? 모든 문제는 다 서술이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같이 서술하면 돼. 요 그래프나 요 반경이나 같은 내용이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원자 반경. 여기까지 얘기가 다 됐고요.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사실상. 원자 반지름은 지금 반경이 줄어들고 있고요. 얘는 지금 뭐죠? 뭐가 증가하고 있죠? Z가 바로 뭐냐면 유효 핵전화량이에요. 핵전화량이 실제로 증가하면서 핵전화량과 반지름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안에서 막 잡아당기니까 그만큼 반경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앞으로 막 전진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서로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과 유효 핵전화량은 반비례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핵전화량이 증가하다. 같은 얘기죠. 지금 세 개의 내용을 봤어요.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나오면 그 같은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지금 치소값은 7A족 원소에서 볼 수 있다. 7A족에 해당되는 원소 제일 극소값, 예, 작은 값이 7A족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할로겐족이 되는 거죠. 같은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2장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했는데 2장이 앞으로 우리가 그 화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그런 챕터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원들하고 함께 의논을 해보라고 문항을 뽑아봤어요. 연습 문제예요. 요게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아마 조별로 또 문항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하면 힘들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각 문항 문제 쓰고 답 쓰고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돼. 문제는 책에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막 그 격식을 너무 갖추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조원들 이름 다 적어주고 그 조원들이 같이 저 연습 문제를 참여해서 풀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각자 문제 2개씩 나눠가지고 문제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알아야 되니까. 한 조의 보고서는 하나예요. 하나씩만 제출하면 돼. 그래서 같이 조원들끼리 모여서 이 시간 마치고 문제 풀면 아마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까지 올려주면 돼요. 보고서는. 기한 넉넉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지가 있어요. 퀴즈. 이거 공학 인증하는 학생들 전부 다 퀴즈가 있거든요. 퀴즈 날짜에 대해서는 카페에 공지를 해놨고요. 아마 학사지원팀에서도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공지가 갈 거예요. 그래서 그 퀴즈 보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그 범위가 되니까 퀴즈는 전부 다 객관식으로 나가서 아마 풀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 전에 잠깐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뭐 이게 준비하느라 기다리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 시간에 책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내가 완벽하게 내용 몰라도 된다 그랬잖아. 어디에 뭐 있는지 글씨만 보고 오라 그랬잖아. 분위기 파악만 하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 이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온, 분자, 화학결합. 어때? 느낌이? 별로 어려울 것 같진 않죠?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거든. 이 지금 그림 좋네. 어쨌든 이거 막 줄다리기 하고 있어. 줄 달리기를 잡아당기기도 하지만 한쪽으로 밀어주기도 하면서 뭔가 어떤 결합이 생성이 되고 결합의 힘을 표현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 이런 결합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막대 뭐 이런 모형이에요. 원자들, 분자들의 모형. 그래서 이게 이제 유기학 부분에서는 저 모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딱 보면 이게 무슨 모형인지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런 모형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분자 구조만 주면 저렇게 모형이 예측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은 막 보면 외워야 돼. 지금은 이건 뭘까? 대충 HF라고 할까? 왜냐하면 크기가 다르잖아. 다른 원자들끼리 결합해야 되잖아. 근데 한쪽은 크기가 크고 한쪽은 작고 그러죠. 그럼 뭐 HF 정도? H나 F나 좀 비슷하긴 한데 HCl 정도? 뭐 이렇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은 누굴까? 저렇게 꺾어져 있고 한쪽으로 빨갛고 한쪽으로 하얗고 크기는 얘가 좀 많이 작아야 돼. 그러면 이거는 아마 물분자 여기 있네. 물분자. 네, 여기 염화수소 역시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암모니아구나, 메테인이구나.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분자식만 주고 화학식만 주고요. 요게 여러분들 구조가 나와요. 거꾸로. 그리고 얘네들 사이사이의 극성과 결합각 정도를 이해를 하게 돼요.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우리 화학에서 하는 목표야. 자, 그러면 이온 분자 화학결합해서 이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얘네들이 저 안에 주기율표를 보면요. 저런 식으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원자 분자라는 건 뭐예요? 두 개씩 결합하는 거. 그러니까 2 이렇게 H2 헬륨2는 없죠. 당연히 Cl2, Br2, O2 뭐 이런 애들 N2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원자 분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 그죠? 이원자 분자. 그러니까 주기율표에 있는 애들 중에서 여기 있는 애들 리튬이나 나트륨 이런 애들을 우리가 그냥 리튬 하나 막 이렇게 표현하기는 하는데 나트륨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뭐 금이건 은이건 뭐 수은이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얘네들은 엄청나게 많이 결합되어 있는 거야. 리튬 100개, 리튬 1000개 몰라요. 되게 많이 결합되어 있어. 그런 애들이 주기율표에서 리튬이라고 표현이 된 거죠. 그런데 수소나 또는 질소나 또 뭐 산소 이런 할로겐족 이런 애들은 기체 분자 상태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저 안에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애들이 몇 개 없으니까 요 정도는 아마 뭐 외워도 될 거야. 그죠? 이해를 하든지. 자,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이 뭐예요? 내가 지금 재밌는 얘기 하나 막 빙글빙글 웃고 있는데요. 뭘 보고 웃는 거지? 네, 이온 결합이라는 건 뭐예요? 이온들끼리 결합해야 돼. 그쵸? 그럼 이온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무슨 이온 있겠어? 양이온, 음이온. 그럼 양이온은 어떠려고 하는 애들? 전자를 잃었어. 잃어서 양이온이 된 애들이야. 보통 주기율표에 어디에 있는 애들이 양이온이 되고자 할까요? 그렇죠. 앞쪽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 주기율표에서 앞쪽에 있는 애들 그리고 전자를 잘 잃으려고 하는 애들은 금속성이 크다고 얘기를 해요. 금속성이 크다. 근데 전자를 잘 잃고 그 다음에 전자를 잘 잃는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산화라고 표현해요. 산화가 잘 되고 전자를 잘 잃는 애들이 그러면은 이쪽 주기율표에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화살표로. 어떤 애들이 전자를 잘 잃을까? 같은 족에서 예를 들면 알칼리족에서 전자를 어떤 애들이 잘 잃을까? 같은 족에서 알칼리족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밑으로 갈수록이겠어요? 위로 갈수록이겠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속성이 크다는 거는 전자를 잘 잃고 산화가 잘 되는 애들이야. 그죠? 그럼 어떤 애가 전자를 잘 잃을까? 그렇죠. 핵에서 거리가 먼 애가 핵과거의 인력이 떨어지니까 전자를 잘 잃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밑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커요. 그러면 화살표를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럴수록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중에 이런 문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주기율표만 하려면 딱 던져주고 주기율표의 모든 경향성 뭐 7가지 이상 쓰세요. 뭐 5가지 이상 쓰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게 또 금속성, 뭐 산화, 산화력 뭐 이런 것들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거야. 그지? 2칸 넘어갔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이 되는 애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산화 얘기했으니까 환원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환원은 뭐죠? 그죠? 아까 걔는 이런 애니까 지금 얻어야죠. 그럼 얻는 애니까 화살표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아까는 금속이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라 그랬고 이쪽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는 받아야 되는 애야. 전자를 잘 끌어당기는 애야. 그럼 반경이 큰 게 유리하겠어요? 반경이 작은 게 유리하겠어요? 작을수록. 핵전화가 큰 애들일수록.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갈수록이죠. 그런 애들이
비금속성. 여기 이제 다 비금속류들이기는 해요. 환원이 누가 더 잘 되느냐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라고 할 때 이제 그렇게 문항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쟤네들은 환원 잘 되는 애들, 그리고 전자를 잘 잡아당기는 애들, 즉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끼리 결합을 하면 이게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이라는 건 하전된 입자, 하전이라는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를 얘기해. 그리고 양이온, 음이온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금속과 비금속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됐죠?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가요? 넘어가 봅시다. 자, 이온 결합.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의 결합. 여기 핵번호 11번이니까 누구? 저 핵번호 11번이니까 누굴까? 나트륨, 소듐이죠. 소듐 11번이에요. 근데 소듐 중성이었던 애가 소듐 이온이 됐어요. 뭐가 달라졌나요? 그렇죠. 전자의 개수가 줄었어요. 크기가 달라졌어요. 왜 전자의 개수가 지금 11개에서 지금 몇 개로 됐을까? 보나마나. 예, 여기 10개래요. 10개가 되다 보면 어떻게 되지? 전자 배치 한번 요거 하고 갑시다. 소듐이에요. 그러면 다 쓰기 귀찮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예, 요것만 써주고 그 다음에 3s1. 근데 얘가 어떠고 싶어 해? 그렇죠. 전자 한 개를 잃고 싶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놔주면 상대적으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데 뭐가 되냐면 이건 전자 껍질 하나가 벗겨진 거야. 그러니까 3주기였던 애가 전자 껍질이 벗겨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껍질 하나 없어졌어요. 굉장히 반경이 줄어들겠죠.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 잘 알아놔야 돼. 나중에 문항 중에 이렇게 만들어요. 등전자. 등전자라는 전자의 개수를 똑같게 해. 통제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걔네들의 반경을 비교하라는 문항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전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안에 있는 핵전하량이 다르겠죠. 그럼 핵전하량이 큰 애들이 원자 반경이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그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부등호를 잘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중성 염소가 있는데 염소 같은 경우에는 17개에서 전자를 받았으니까 몇 개가 됐을까? 예, 18개가 됐어요. 그러면 반경이 어떻게 될까? 이온 반경이 넓어지겠죠. 자, 이때는 조심해서 얘기해야 돼. 전자 배치 한번 해볼게요. 전자 배치. 뭐 어떻게 돼? (3p5) 근데 전자를 하나 받았어. 전자 하나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6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5에서 6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발력이 생겨서 또는 껍질수가 증가해서 이런 말 중에서 나는 분명히 감점되는 부분이 있어. 어디에서? 껍질수가 증가했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자를 하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같은 껍질이야. 왜냐하면 지금 3주기 그대로잖아. 여기 지금 4S 뭐 이게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껍질수가 증가했다는 말을 쓰면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요렇게. 그 대신에 전자를 하나 넣음으로 인해서 얘가 Cl- 음이온이 됐는데 넣음으로 인해서 원래 전자 이렇게 몇 개 들어가야지 내가? 5개 그려야 되나요? 7개 그려야 되나요? 7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최외곽의 전자 개수 다 써야 되니까. 그러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썼는데 하나 더 들어온 거죠. 얘 때문에 반발력이 서로 생긴 거야. 공간은 한계가 있는데 얘가 더 들어옴으로 인해서 좁아지면서 얘네들끼리 서로 반발력이 생기니까 조금씩 더 밀어놔서 안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이 됐을 경우에 양이온이 되면 껍질수가 감소해서 음이온이 되면 반발력 때문에 반경이 증가해서 크기가 달라진다는 걸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바로 무슨 결합이 되느냐? 이온 결합이 되는 거야. 이해 가죠? 무슨 얘기인지? 네. 아직까지 외우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이해해야지. 그리고 이온에서 양전하나 음전하를 가진 원자 또는 원자단 뭐가 있을까? 양이온. 계속 똑같은 애가 나와요. 음이온. 그죠? 요런 애들은 간단해. 근데 뭐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뒤에 보겠지만 덩어리 단으로 다전자, 뭐 다 원자들, 이온 상태로 막 왔다 갔다 덩어리로 크게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이온 결합, 공유 결합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게 나왔을까? 염소가 어떤 애래요?
유독한 녹색 기체, 막 이렇게 진짜로 확 녹색으로 막 보이진 않는데요. 좀 황녹색처럼 집안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거나 크게 잘 보이지는 않아. 어쨌든. 근데 지금 이제 농도가 짙은지 되게 진하게 잘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기체예요. 이 기체 어떻다 그랬죠? 전에 성격 얘기했었는데. 얘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청소 같은 거 잘못 섞어가지고 여기서 기체가 발생하게 되면은 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으면 더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또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지? 유독성, 독가스야, 그렇죠? 소듐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반응성이 대단히 커요.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알칼리 금속하고 물하고 반응을 하면 뭐가 만들어질까? 수소기체 나와. 수소기체는 펑 하고 막 열나고 불 붙고 하는 게 수소가 나와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수소기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액성이 중요해요. 액성이 뭐가 되냐면 자 알칼리 금속의 어원, 알칼리 금속, 쟤를 태운다. 쟤 태우면 그 액성이 뭐가 돼? 염기성이 돼. 그게 알칼리성이야. 강한 알칼리성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비누 없을 때 그 쟤 태운 물로 빨래를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죠? 강한 알칼리성을 띄어요. 그런 애들끼리 합성을 한대. 그 합성이라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새로운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소듐하고 저 염소 기체를 하나의 플라스크 안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막 흔들어. 그러면 테이블 솔트, 염화 나트륨이 소듐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어떨 것 같아? 그냥 소듐하고 염소하고 그냥 막 섞었어. 그럼 반응이 될까 안 될까? 만약에 물이 만들어진다. 그럼 산소하고 수소가 만들어져서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공기 중에 수소, 산소 다 있잖아요. 얘네들이 반응해요? 그럼 큰일 나지. 안 되지. 뭐가 있냐면 그게 반응이 일어날 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라는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죠? 저절로 반응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만 놔두고는 반응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가해줘야지만 실제로 염화소듐이 만들어지는 그런 화합물이 만들어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개수 세는 걸 잘해야 돼. 자, 소듐하고 CL이 각각 반응을 해가지고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만들어졌을 때 전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건 무지 잘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NA는 11번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도 11, 양성자도 11. CL은 17번. 둘 다. 근데 얘가 전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18개. 얘가 전자를 잃었을 경우에는 10개.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이온 결합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자의 개수를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일반학에서 시험을 볼 때는. 그럼 뭐를 물어볼까?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출제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물어볼까? 전자 배치로 물어보겠죠? 예, 전자 배치로 물어볼 거예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누구랑 실제로 반응을 했는지. 그럼 그 밑에 있는 애 한번 보자. 마그네슘하고 CL하고 반응했어요. 그러면 Mg가 몇 번이죠? 네, Mg. 여러분, 그러면 요거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Mg하고 CL을 반응을 직접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멀쩡한 Mg를 Mg2 플러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CL은 뭐가 돼야 되냐면 CL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 Mg의 전자 배치와 이제 이런 식으로 쓰든지 아니면 전부 다 1s2. 난 이걸 권장해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1s2, 2s2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 배치와 Mg2 플러스가 됐을 때, 그 다음에 CL과 CL 마이너스가 됐을 때 각각의 전자 배치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 다음에 반경, 원자와 이온 반경의 크기 또 비교를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요거는 한번 내가 원하는 사람 있으면 발표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시작해보자. 할 사람? 발표 아니에요? 손 든 거 아니었어? 나 또 서운하네. 괜찮아. 혹시 요거 와서 전자 배치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한대호가 뭐야? 저요야, 여기는. 예요, 이거는 고등학교. 설명해주면 더 좋고, 편한 대로 하세요. 해보세요. 나와서 내가 하는 기회를 주는 거라 그러죠. 두 번째. 그럼 CL 하세요. 이 마그네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자네는 CL 해야 돼. 네. 설명까지 해주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한번 나와서
정말로 해보는 경험, 그 경험이 큰 거야. 뭐 이거 맞추고 안 맞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학기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그래도 다 나와서 이렇게 한 번씩은 해보는 경험, 앉아서 보는 거하고 또 여기 나오는 게 또 되게 틀리거든요. 해보면 들어가지 말고 설명하고 가라니까. 설명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마그네슘 했어요? 네, 그럼 마그네슘 한번 얘기 들어보자. 어떻게 되고 반경이 어떻게 되고. 마그네슘은 그 전자가 두 개를 잃어요. 그래서 그 양이온으로 될 때 반경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껍질 하나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네. 줄어든 거 한번 표시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3주기에서 2주기로. 얘? 그렇지. 얘가 네. 줄었어.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무슨 전자 배치가 됐나요? 네온. 그렇죠.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네요. 오케이. 안정화라는 거죠.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였으니까. 훌륭해. 잘했어. 그 다음에 CL. CL 나와서 마찬가지로 CL과 CL-의 반경이 어떻게 됐을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누구랑 같은 배치가 되는지. CL은 염소로서 3주기 원소인데 지금 한 개가 딸리잖아요. 한 개만? 얘 몇 쪽이에요? 애가 17쪽 원자인데 17쪽에서 한 개를 더해주면 18쪽 원소가 됨으로써 안정화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안정화를 되기 위해서 한 개 전자를 얻어서 18쪽 원소가 돼서 아르곤이 됐어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어요. 오케이. 훌륭해. 자, 다들 잘했어요. 그러면 얘는 반경이 줄어들었다 그러고 얘는 반경이 증가하면서 각각 전자 배치상으로 봤을 때 저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얘하고 무슨 결합하겠어요? 이온 결합을 할 거예요. 그죠? 요거보다는 얘는 반경이 줄 거고 요거보다는 얘는 반경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애들이 이온 결합인데 그 얘기를 안 했네. 그렇다면은 자, 마그네슘 2+가 된다는 건 알았어요. CL은 1-가 되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은 이게 산화가 되는 거고 요게 환원이 되는 거죠. 전자를 받으는 게. 나중에 전기화학하게 된다면 나오는 얘기들인데 중성이 되려면 화합물은 중성이 돼야 되잖아. 근데 지금 중성이 아니에요. 그죠? 중성이 되게 화학식을 만들어야 돼. 그러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MgCl2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1이 되는 거야. 그럼 -1에다가 요걸 만약에 얘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더해가지고 0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1, 얘가 2 있어가지고 더해서 0이 되게 만드는 MgCl2의 화합물, 그 이온 결합 화합물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듐의 NaCl. 근데 NaCl을 NA가 이거고 그 다음에 CL이 요거라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크냐? 많죠? 그죠? 왜 그래요? 우리 NaCl 쓸 때 어떻게 쓴다 그랬죠? 화학식으로 쓰면 뭐 NaCl라고 이렇게 쓰죠. 근데 저거는 NA가 몇 개 정도 될까? 여러 개. 뭐 거짓말로 60개라고 하자? 그럼 얘도 60개가 돼야 돼. 그죠? 그럼 얘가 만약에 NA가 뭐 100개라고 합시다. 그럼 CL도 100개가 돼야 돼.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전부 다 약분한 실험식이에요. 즉 이온 결합하고 있는 화합물들은 정말로 걔가 Na 하나랑 Cl 하나가 아니고요. Na1과 Cl1의 비율로 결합했다는 거야. 알겠죠? 1대1의 비율로 결합하는 거야. 60개 60개, 100개 100개, 50개 50개 이런 식의 1대1 같은 비율로 결합을 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 화합물들은 전부 다 우리가 무슨 식을 쓴다고 하냐면 이 식이 약분한 식이라서 실험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실험식. 실험식 말고도 뭐가 있을까? 있긴 있어요. 분자식, 시성식, 뭐 이런 식이 있어요. 그걸 다 합쳐서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화학식 밑에 요렇게 약분한 실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하나 소개해 준 거야. 나중에 또 나와요. 차츰차츰. 다원자 이온의 분자 모형 해서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저기 맨 저쪽에 뭐라고 써 있을까? 암모늄 이온 말고 더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분자가 있을 것 같은데. 네, NH3 암모니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암모니아 기체. 맨 앞에서 분자 그 공 스틱 모양에서도 봤을 거예요. NH3. 거기는 누가 하나 없어야 돼. 얘하고 차이점이 뭐야? 요거 하나 빠져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냐면 수소가 들어간 거야. 어떻게 들어가지? 수소가 그렇게 함부로 막 들어갈 수 없어요. 빈자리 있다고. 그거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지 되는 거지. 과학에서는. 그죠? 그래서 N이 아까 이렇게 수소 결합돼 있었어.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간 거냐면 수소 더군다나 플러스 이온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수소가 원래는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애지. 그래서 수소 이렇게 있어야 되는 애인데 수소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된 상황에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온 결합을 하든지 공유 결합을 하든지야. 즉 전자가 두 개가 있어서 결합선 하나를 만드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요 결합선은 전부 다 뭐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냐면 전자 땡땡, 전자 두 개라고 표현을 해야 돼. 그죠? 이게 결합선 하나예요. 그런데 수소가 여기 들어갔다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이죠? 여기 원래 자기 건 아니야. 근데 원래 전자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전자 표현은 안 했지만 원래 이런 애가 있어서 요거 믿고 얘가 딱 들어가서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암모늄 이온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없었을 때는 중성이온, 네. 양이온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누구랑 반발력이 있을까요? 전자가 없으니까 더 반발력이 없고 그냥 내가 이온이 되는 건데 양이온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소듐도 여태까지 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소듐도 소듐 자체로 중성이었다가 채 바깥에 있는 전자 하나 잃어내고 빠지면서 그냥 양이온이 된 거야. 그죠? 오히려 우리가 반발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면 전자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됐을 때의 반발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아마 얘하고의 반발력을 생각하는 건가 봐. 요거? 얘하고의 반발력?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얘를 지금 이제 질문이 여기하고 얘하고의 반발력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수소가 원래 전자가 있었는데 전자 잃었으니까 양이온이 됐잖아요. 그런데 얘가 일로 들어가려면 뭐 반발력이 생기지 않나요? 아마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앞에서 설명을 안 해서 그러는데 얘는 전자라 그랬죠? 근데 전자는 전자인데 아무하고나 공유를 절대로 안 한 전자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공유 전자 쌍이라는 말을 해요. 얘는 굉장히 전자적인 성격이 큰 애야. 마이너스 이온은 아니지만 자기 혼자 공유 안 했는데 내가 혼자 전자쌍 다 가지고 있는 애라서 다른 애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자에 대한 성향이 큰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소 양이온이 이 비공유 전자쌍으로 거의 끌려가다시피 딱 결합을 하는 거죠. 이온 결합은 아니지만 얘가 너무나도 마이너스 전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기 때문에 어떤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이게 결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소가 붙어서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일가에 수소 이 때문에 플러스 일가의 전하를 띠고 있는 거고 이 결합은 일종의 공유 결합이에요. 우리 근데 더 이상 교과서에서 사라졌어. 용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전에는 고등학교 교재에서 배위결합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배위결합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안 해. 우리 일반학에서도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요것도 일종의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 더 자세히 얘기하면 배위결합. 왜냐하면 얘가 일방적으로 전자를 딱 제공해주면서 결합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누가 붙었냐면 자, OH-. OH-는 저기서 이름을 뭐라고 수산화 이온이에요. 이거.
그런데 하나 더 보자. NH3, OH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OH-하고는 같은 애일까 다른 애일까?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막 어려운 거 물어본다. 그죠? 같은 애일 것 같아요? 다른 애일 것 같아요? 얘는 있잖아. 이렇게 돼 보통. 그래야 우리가 수산화, 소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얘는 수산화, 메틸 이런 말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실험실에서 뭐 연소 같은 거 할 때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거 몰라?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메틸알코올. 메틸알코올. 메틸알코올, 알코올은 어떤 성향 갖고 있어? 산성이에요? 중성이에요? 염기성이에요? 할 때 중성이에요. 알코올은 중성이야. 얘는. 근데 얘는 뭘까요? 아까 배웠잖아. 아주 알칼리성이라고, 염기성이라고. 얘는 염기성이야. 같은 듯 보이지만 얘는 전혀 다른 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즉 얘를 사실은 CH4O라고 써도 되는 걸 굳이 이렇게 풀었었잖아. 이거 왜 썼냐면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렇게 써야 얘가 성격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과학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성식. 예. 그래서 이렇게 작용기를 나타낸 식을 우리가 시성식이라고 표현을 한다. 자, 그래서 OH기는 지금 마이너스 1가, NH4 플러스는 플러스 1가야. 이걸 어떻게 쓸까? NH, 얘네들이 무슨 결합할까? 그쵸. 이온 결합할 거 아니에요. 양이온, 음이온이니까. 맞아요? 네. 양이온, 음이온이니까 이온 결합할 거야. 그러면 NH4에다가 OH 각각 1대1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 요렇게 여기까지 NH4OH 하나하나 하자. 그다음에 질산이온 있고요. 황산이온 있어요. 그러면은 황산, 질산 여러분 요거 있잖아. 양이온은 암모늄 이온을 중심으로 해서 음이온을 질산이온 갖다 붙여 보고요. 그다음에 음이온을 황산 이온을 갖다 붙여서 화합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샘플은 요거처럼. 됐죠? 지금 만들어 보세요. 양이온은 암모늄 이온이고 내가 지금 수산화 암모늄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은 질산 암모늄과 황산 암모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야. NH4에다가 플러스인데 하나는 질산, 하나는 그냥 붙이면 된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것도. 이하고 그냥 붙이면 뭐가 될까? 그대로 NH4에다가 NO3 그대로 되겠죠? 그럼 다음에 얘랑 붙으면 어떻게 될까? 얘는 NH4에다가 SO4 고민이 생겨요. 그죠? 왜냐하면 얘는 E-야. 전자를 두 개를 받아야 돼. 그래. 얘는 지금 지 혼자야.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얘가 두 개 필요하다는 건데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괄호로 표현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원자 단위 다닐 때 다원자 이온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처럼 그냥 1대1의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꼭 괄호를 쳐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헷갈리니까.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이제 주족 이온들의 전화. 이거 다 했어. 주기율표 했을 때 전에. 그죠? 첫 번째 족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족 여기 있죠. 전부 다 공통점이 첫 번째 족 1족 전부 다 공통점이 플러스 1가죠. 근데 아닌 애도 있네. 누구? 아니 여기서 얘 말이야. 그죠? 수소는 대부분 자기가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플러스 1가가 되는 경향이 커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그쵸? 근데 제가 마이너스 1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뭔 얘기야? 어쨌든 수소는 비금속류예요. 그래도 타이틀은 비금속이야. 전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자기가 비금속임에도 불구하고 금속류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쟤는 막 창피한 거야. 자기는 그래도 비금속류인데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전자 하나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자존심, 내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 수소가. 언제냐? 얘가 금속을 만났을 경우.
비금속들끼리 경쟁할 때는 수소가 전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맨날 져요. 전자를 주는 수밖에 없어. 그죠? 전자 싸움에서. 근데 얘가 금속을 만났을 경우에만 수소의 이 산화수라고 하는 요게 전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있어. 누구 만날 때? 금속을 만났을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수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가능한데 대부분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금속을 만났을 때야. 요거 나중에 물어봐요. 거의 예외적인 상황처럼 보여서. 왜냐면 우리 걸핏 대부분 다 그러죠. 수소는 플러스 1이다. 그죠? 근데 아닌 경우가 이제 예외적으로 가끔씩 나와. 마이너스 1일 때. 그 옆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알칼리 금속 옆에 있는 애들. 알칼리 토금속. 알칼리 토금속은 알칼리 금속은 거의 비슷해요. 뭐만 달라요? 전자를 주는 것만 달라요. 플러스 이가 양이온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잘라 먹고 전이 원소 넘어가서 전형 원소들로 쭉 간 거야. 그래서 플러스 3가가 되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산화수가 다르죠? 여기 다르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마이너스 1가, 이렇게 주로 마이너스 1가가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2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전기할 때 얘네들도 산화수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런 애들도 다양한 산화수, 여러 가지 산화수로 갖게 된다. 그거는 상대적이야. 자기보다 더 센 애를 만났을 때 내가 전자를 잃을 수도 있고, 또 전자를 얻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식 안에서 찾아야 돼. 얘가 전자를 잃었나? 몇 개 잃었지? 이거 계산하는 거. 그런 게 대단히 중요해. 나중에 산화환원할 때. 그리고 전이금속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전이금속은 어디에 있는 애들이야? 그렇죠. 중간에 얇게 있는 줄. 그죠? 전이금속이 되려면 자격 요건이 뭐냐면 무슨 오비탈이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디오비탈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디오비탈이 들어가서 나오는 어떤 성향 중에 하나가 다양한 산화수를 갖고 있고요. 전이원소는 전형 원소가 또 틀린 게 뭐냐면 반경이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렇게 뭐 감소한다 이런 경우가 없어.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 또 독특한 특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이금속에 대해서는 나중에 챕터를 따로 잘라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 전이원소의 산화수도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마찬가지로 반응식을 준 다음에 제가 어떻게 그때그때 달라지는 산화수를 찾는 게 오히려 문제야. 여기서는 이성분 이원성 화합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얘 이름을 읽을 때 우리나라는 뒤에서부터 읽어요. 어떻게? 음이온부터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영어명으로 할 때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대로 읽어줘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할 거고 명명법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내가 문항으로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어차피 영어식도 해야 되고 한국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 명명법이라는 건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니까 특이한 어떤 내용 외에는 뭐 어쨌든 명명을 하라든지 명명을 통해서 화합물을 쓰라든지 하지는 않아요. 읽을 줄 모른다고 해서 문제 못 풀 거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대신에 문제 나오면 다 괄호치고 화학식을 줄 거예요. 그럼 화학식 갖고 전부 다 얘기를 해주면 돼. 이런 화합물들이 존재한다는 거 보면 되고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점 숨은 그림 찾기. 요렇게 나와 있는 단순한 애들 우리가 흔히 보는 애들이죠. NaCl, MgO, Ag2S, 금속, 비금속류의 그 화합물들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애들도 금속은 금속이에요. 그죠? 근데 이 금속이 다 어디에 있는 애들이냐면 전이금속에 있는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전이금속의 아까 특징이 뭐였죠? 다시 앞으로. 그렇지. 산화수가 좀 다양한 애들이 나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화합물들도 좀 다른 애들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얘가 소속이 어딘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괄호치고 로마자 숫자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표현해줘. 그러면 예를 들어서 FE3가다. 그러면 괄호치고 3. 그죠? 그 다음에 FE 만약에 2가다. 또 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구리도 1가가 있고 2가 구리가 있어요. 그러면 구리 1가 구리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구리가 산화수가 1이라는 얘기야. 그런 경우에는 구리하고 1. 구리라고 앞에 썼을 때, 그죠? 1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구리가 만약에 산화수가 2가다. 그러면 구리 산화수 2가라고 표현을 해줘야지. 산화수가 다르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전에 이 FE2O 3개랑 FE 3개 O4 뭐 이런 애가 각각 있었대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산화수 자체가 다른
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철도 있고 이런 철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철은 한 철은 우리가 녹슨 붉은색 녹이고 또 다른 철은 일부러 산화를 세게 시켜가지고 오히려 철 표면을 코팅을 시켜요. 그러면 그거는 검은색 녹이 된대. 철인데 검은색 녹에 철이 된대요. 그러면 그냥 그만뒀을 때보다 철이 녹쓰는 속도가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경우 거의 없죠. 지금은 도금 기술이나 코팅 기술이 좋으니까. 근데 옛날에 그런 기술이 없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철을 더 산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코팅을 시켰다는 거야. 그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철이 지금 산화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안에다가 로마 숫자를 쓴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면 철 3가, 그다음에 주석, 납, 이가 이렇게 각각 다른 산화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자 연필 나오고 예를 들어서 얘가 산소는 전기음성도 큰 애부터 이제 일단은 얘기를 해줘야 돼. 산소가 아까 산화수가 얼마였죠? 그래. 마이너스 2짜리가 지금 3개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전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근데 철이 지금 2개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6이 하고 같이 대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철이 몇 가가 돼야 된다는 거야. 플러스 3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철이 플러스 3가라.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됐죠? 그런 애들이 여기 이렇게 많아요. 철 2가도 있고 철 3가도 있고 구리 1가 2가 있고 코발트, 주석 뭐 이렇게 다양한 애들이 산화수를 갖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외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문항이 나왔을 경우에 문항을 보고 여러분들이 거꾸로 얘의 산화수가 얼마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만약에 로마 숫자로 써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얘가 지금 염화 철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 한번 써보자. 쟤는 어떻게 써야 돼? 염화 철인데 3가래. 철이 3가래요. 그 말이죠 지금? 그럼 얘가 3가야. 근데 원래 CL은 몇 가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화학식을 써야 돼? FeCl 그렇죠. Cl 3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화합물을 보고 여러분 산화수를 알든지 아니면 산화수를 알려주면 화합물의 화학식을 쓰든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로마 숫자가 필요한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애들이 로마 숫자가 필요하다? 정리하면 다양한 산화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 철, 구리 그렇죠. 그런 애들은 다양한 산화수를 가져요. 근데 산화수의 그 로마 숫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다? 딱 정해져 있는 애들.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지금 보면 1족이라든지 2족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형 원소들 걔네들은 산화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 숫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딱 한 가지 산화수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 명명하는 거는 조금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론 이것도 저걸 막 외워서 쓰라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화학원, 중학교 정도가 되는 거지. 우리는 아마 계속 앞으로 할 때 이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기는 하자 그래도. 자, 첫 번째. 나는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NH4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건 아까 뭐라고 한다 그랬지? 네, 암모늄 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CH 3개에다가 COO 저기에 수소가 붙으면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아세톤? 하고 아세트산은 많이 달라요. 개미 비슷해서 식초. 그렇지. 식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세트산 이거 산이야. 근데 거기에 수소가 떨어져 있어. 그래서 아세트산 이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이아나라고 하고도 하고 시아나라고도 해. 뭐 교재에 따라 명명이 약간씩 발음의 차이죠. 거의 저건 독성이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아나이온 되게 많이 나와요. CLO 하이포화 염소산 이거는 물고기 어항 뭐 이런 거 수족관 뭐 이런 거 파는데 차 염소산 하이포화 염소산 이런 거 팔아요. 그죠? 거기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똑딱이 주머니 날로 알아?
그거 만들 때도 차염소산 용해시켜가지고 이제 사용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차이포아 염소산, 그 다음에 아염소산. 아염소산은 뭐 하나 부족하면 저렇게 말해. 아쉽잖아, 그지? 그 안은 아니고요. 진짜 그 안은 아니고요. 부족한 거야. 근데 아 말고 아 위에 이건가요? 아 위에 있는 거 이제 하이퍼염소산. 그거는 차염소산이라고 얘기를 해. 더 부족한 거야. 차염소산, 아염소산. 그 다음에 염소산. 거기에서 하나 더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순서가 명명이 돼요. 시리즈로 과염소산. 그 다음에 인산은 좀 다양한 이제 이온성을 갖고 있는데 인산 이수소 또는 탄산수소, 그 다음에 황산수소, 거꾸로 읽어줘. 황산수소. 황산수소 같은 경우에는 멀쩡하게 중성이 되려면은 어떻게 써야 될까, 식을? HSO4-로 돼 있는데, 그렇지. H2SO4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 부족한 거잖아. 수소가 하나 떨어져 나갔거든요. 전자를 내주고. 그러니까 H2SO4가 황산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산화 OH-. 이건 수산화 이온이고. 그 다음에 망가니즈산이라고 하는데 KMnO4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망간산, 칼륨, 포타슘 이렇게 얘기도 해. 그 다음에 질산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질산. 그 다음에 질산, 이온, 이렇게. 탄산, 크롬산, 과산화라고 돼 있는데, 과산화에다가 뭐 하나 붙이면 좋을까? 과산화수소. 그럼 과산화수소는 어떻게 쓰지? 원래는 H2O인데, H2O2예요. 산소가 과하게 들어있어서 과산화수소라고 해. 그러면, 산화수 얘기 좀 한번 더 해봅시다. 산소는 원래 산화수가 얼마죠? 그렇지. -2야. 거기다가 얘가 2개 있으니까 -4야. 그럼 얘는 +1이잖아요. +1짜리 2개 있어요. 너무 이상한데? 그쵸? 그래서 과하게 붙어있는 산화물의 경우에는 산화수를 예외적으로 -1로 약속을 했어요. 알겠죠? 아까 우리가 수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1인데 금속하고 반응할 때는 수소가 -1이 된다는 예외 규칙처럼 산소는 보통 -2지만 이렇게 과하게 들어있는 과산화물의 경우에만 산화수를 -1로 놓고 계산을 해요. 이게 규칙이에요. 이 규칙, 예외적인 규칙 오늘 2개 했거든요. 네, 앞으로도 또 나올 건데 나올 때 한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황산, 인산, 이온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이 명명법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됐죠? 일단 오늘 여기까지. 예, 수고했어요.